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남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잘 나갈 때 남들이 한 대로 노를 젓는 대신에 길어. 아이씨. 급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 이번에도 방송이 하루 늦어졌어요. 그게 지난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녹음한 걸 급히 때우느라고 그날은 전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또 갑자기 스랩바짱 없이 우리끼리 진행할 수는 없어서 양해 공지를 올리고 하루 늦게, 오늘 녹음이 여러분들이 듣는 것 중에서 가장 최근에 오늘 녹음해서 오늘 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작두님. 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화이팅. 제가 대학교 때 하던 짓이거든요. 아. 네, 그날 3교시에 될 레포트 1교시에 작성한 거.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니. 다시 뭔가 20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 한 명이 SD 카드 메모리를 한번 날려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인터뷰 한 건데 그래가지고 다 전화를 돌려서 인터뷰를 다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친구를 굉장히 증오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죠. 스랩바짱. 저는 네. 그때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저는 사실 좀 집을 치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 이게 치웠어요. 너무 프라이버시랑 관련된 덕분에 거라. 치웠어요. 근데 덕분에. 평소에 이 친구가 굉장히 벌려놓고 안 치우고 굉장히 이렇게 맞습니다. 가면은 눈이 빙글빙글 도는데 여기서 용케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예상했던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터질 게 터졌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물론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깨끗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 자리가 있어요. 다. 자리가 있는데 왜 잃어버리려고. 서류들도 다 자리가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제 자리로 오시면 못 찾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근데 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하고 딱딱 두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상하게 아니, 설득력이 없어. 이미 그러니까 잃어버렸기 설 연유가 때문에. 이제 끼면서 뭔가 루즈해졌던 것 같아요. 마인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본인도 못 찾는 지경에 나오는 예전까지 남들만 못 찾았는데 편집자에서 잘라주십시오. 아니 재탕 삼탕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건 방송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18위까지 카테고리 18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네. 기대치가 있어서 조금 들어볼까 하는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확 브레이크를 밟고 듣지 마. 하루 늦게 올릴 거야. 막 하는 왜 하필 이런 사태가 100회쯤에 터졌을까?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죄송해요. 우리스럽다라는 말은 너무 다들 당황하시지만 싸졌는데. 어쨌든 되게 이거 지가 잃어버려놓고 막 달려 우리한테 하는 순간에 왜 이런 일들이 터졌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네, 맞아요. 느끼니까 네.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스레빠짱님 팬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언급을 얘기하지 했는데 이게 사라져가지고 어쨌거나 지난번 또 잃어버린 녹음이 꽤 텐션 높게 재밌게 됐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또 아픕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오늘도 재미있게 녹음을 해볼까 합니다. 작두님은 계속 공간 정리하고 계시죠? 잘돼 가십니까? 네네. 저희 당근 마켓을 하면서 공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한 이제 추억들도 이제 막 나오고 중간중간 정리를 하는 중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스랩바짱의 20년 전 사진이 발굴되었다고 저한테 잠깐 보여주셨는데 저는 노코멘트 하고요. 스랩바짱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근데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은 제 딸하고 같이 이제 치우다가 제 딸이 이제 스레빠짱님의 어떤 그 옛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 풍문으로만 들은 거죠. 딸이. 그래서 예전에 막 힙합 바지 입고 다니고 막 이랬다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미지랑. 근데 그때 딱 사진을 보더니 되게 보이시하셨네 이러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됐어. 본인의 소감 한마디 듣고 넘어가자. 남의 흑역사 그 서준으로 넘겨가지고 소중하게 아까 챙겨가시더라고요. 소중하게 어때요라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비주얼은 안 까발리니까. 네, 어차피 뭐 듣는 사람들은 알게 뭐예요. 그래도 네가 제일 낫어 그때도. 제가 그렇게 머리를 밀고 다녔는데도 개 중에 그러니까, 나왔다라는 맞아. 얘기. 여러분들 뭐 젊은 시절에 좀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들 이렇게 잘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오늘의 스랩바짱 쓱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랩바짱이 꿀릴 때마다 하는 코너. 오늘의 쓱골은요. 제가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소개를 할 건 없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나리라는 영화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제목만 들어봤어요.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이거는 하거든요. 사실 미국 영화고요. 아, 그래요? 브래드 네. 피트가 제작하고 오. 그다음에 감독은 정의삭 씨인데 사실 한인 3세. 이시고 사실상 좀 미국인이죠. 네. 미국인인데 이제 북미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네, 정의삭 감독이 자기의 좀 어린 시절을 투영해서 만든 영화고요. 네. 네, 그 한인 가족이 아칸소라는 미국의 어떤 시골 지역에 가서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고 예,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아들 역할로 스티븐 연, 네. 네, 며느리 역할로 한예리 씨, 네. 그다음에 그 어머니 역할로 이제 윤여정 예,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네, 이 영화가 굉장히 호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로만 윤여정 씨가 각종 영화제에서 26관왕에 오르셨어요. 와, 그렇게 많이 상을 타시는지 몰랐네요. 네, 연기 쪽으로 네. 연기상으로 그리고 다음 아카데미에서도 여우 주연상인지 조연상인지 잘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우상 후보가 유력하다. 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성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또 예능 출연과 더불어서 좀 그쵸.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그 보그코리아 화보를 찍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전에 이제 이동국 선수가 은퇴할 때도 약간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은퇴하시고도 남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47년생이세요. 47년생. 네, 그래서 올해로 74세.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순재 씨도 그렇지만 이미 뭐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고 그 노후를 이렇게 즐기실 그런 나이고 근데 네. 이동국 선수도 굉장히 그 늦은 나이까지 그라운드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그렇죠. 40대. 네, 그쵸, 아직. 뭐 40대 초반까지 초반, 네, 계속 그쵸. 활약을 하셨고 그것도 그냥 벤치에 계신 게 아니라 계속 골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약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좀 힘을 받는 어떤 부류들이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정년을 이렇게 넘겨서 되게 꾸준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이 있는데 이 윤여정 배우 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쵸. 뭐 사실 드라마만 하다가 영화로 넘어와서 영화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캐릭터에 많이 도전을 하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예능에 나와서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도전을 하셨고, 또 이제는 그 미국 어떻게 보면 또 이 계기로 미국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도전을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 약간 이런 면이 되게 부각이 돼서 특히 요즘 20대 그 여성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윤여정 씨가.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런 와중에 보그코리아 이제 네. 화보를 촬영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신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선 이제 보그코리아 독자분들한테 인사말을 하시는데 이 인사말부터 좀 인상적이에요. 아, 코스가 남다르신가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독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무슨 화보를 찍었어요. 이 나이에 화보를 찍는 거는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좀 꼴 보기 싫더라도 얼른 넘기세요. 라고 이제 포문을 여셨고 이 영상과 더불어 화보도 굉장히 멋집니다. 네, 멋진데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에 이게 답하신 게 있는데 그게 요즘 좀 트위터에 돌아다니면서 20대 그 여성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RT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리트윗이죠. 아 예. 아, 잘 몰라서 저도. 아, 네. 예.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네. 질문에 아, 궁금하다. 네. 없어요 그런 거. 쿨하시다. 아, 없어요, 그런 거. 사람 이미지 자체가 되게 시니컬한. 그런 거 찾아서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지. 멋지다. 아, 한 방인데 되게. 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치매 걸릴까 두렵다. 아. 한 가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이라고 했더니 저 교양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양이 되게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네. 사실 영어도 잘하시고 그런데 영어 잘한다는 칭찬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영어 잘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산 적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고 내가 영어 하는 장면이 나와서 윤수트를 안 본다. 라고 네. 네,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 윤스테이에서 나온 그 윤여정 씨의 모습을 가지고도 되게 네. 사람들이 감동받고 했는데요. 아, 왜냐면은 그 나이가 있으신데 되게 그 게스트들을 대하는 부분이 되게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 고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그 꼰대의 모습이 없는 그 모습에 되게 좀 감동을 받아서 네. 많이 기사화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네. 그런 모습이 요즘 그 20대 여성들 굉장히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요즘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인터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윤여정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신데 네, 저희 어머니도 동안이긴 한데 네, 뭔가 아직도 사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나면 사실 명예만 먹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또 연기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년 배우분들 뭐 그렇게 새로운 도전하시는 분들 뭐 나문희님도 있고 여러 네. 분들 있지만 역할의 호불호 그 역할이 가진 굉장히 더러운 면, 뭐 좋은 면 약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굉장히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안에 필모를 보면.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네, 되게 네.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뿌듯하기도 하고. 네, 멋지세요. 그래서 저는 필모 중에서 특히 바람난 가족,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네. 또 한여 네. 때 모습이 많이 사실 떠오르거든요. 생각해보면 돈의 맛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셨는데 사실 영화 자체는 쓰레기인데 네. 그런 영화의 그런 역할을 이제 맡을 수 있는 어떤 용기? 저는 최근에 그 탑골공원에서 그 바카스 소위 말하는 이제 바카스 할머니라고 하는 네. 노인의 성매매를 다룬 영화를 또 찍으셨는데 네, 네.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하여튼 선이 굵은 그러니까 원래 중견 배우 정도 되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미지를 이제 돌려쓰기 하면은 그쵸, 그쵸. 드라마에서 꼭 이런 인물들 하나씩은 필요하니까 늘 하는 예를 들어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차가운 이미지니까 옆에서 괜히 땡땡거리는 뭐 고모라든가 그쵸. 뭐 그런 아니, 역할 약간의 그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 맞아. 네, 넝쿨당의 시어머니 그런 역할로 계속 이제 계속해서 고정돼서 소비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틀을 이렇게 확 깨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연기하기 어려운 역할들이나 섬세한 부분까지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깊은 부분 보여준 연기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윤여정 씨의 개인적인 굉장히 이런 또 이렇게 노력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나이 또래의 여성분이 묘사되는 이렇게 모습들이 아까 네. 그 쓰리빠짜님이 고정돼 말씀하신 있는. 대로 고정돼 있잖아요. 시어머니 아니면 뭐 돈 많은 집 그 재벌 회장님도 아니야. 회장님의 그 사모님. 부인 이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굉장히 고정돼 있는 와중에 네. 사실 그 지금의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이 롤 모델을 삶을 그런 어떤 그 이상형들이 없잖아요, 사실. 내 인생이 20, 30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나도 60을 살고 70을 살 텐데 그런 모습에서 또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또 다른 연령대의 모습들에서 이렇게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롤 모델을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근데 요즘 또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인기가 있어서 밈이 되고 약간 그렇죠. 이런 게 또 다른 데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또 이번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좀 그게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쓱골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스콜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최근 스포츠계를 몰아치고 있는 사실 이제 연예계 쪽까지 확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학폭에 대한 고발 사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뭐 기사 같은 거 통해서 접하긴 하겠지만 쓰레빠짱이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그 논란의 중심에 선 분들은 흥국생명 배구단이죠. 여자 배구단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이야기고요. 네, 둘 다 올해 26살. 네, 이거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네, 또 잘하기도 잘하지만 예뻐요. 네, 얼굴이 예뻐서 그래서 인기도 많고 약간 그런 두 선수이고 시초는 이제 이다영의 SNS 게시물이 시초고요. SNS에 뭔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뭐 곧 터지겠지 이잉 곧 터질 꼬야암라고 네. 내가 다 터트릴 꼬얌이라는 폭로를 예고하는 네. 글을 올렸고 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김연경 선수를 네, 저격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들이. 그 사정은 이제 그 김연경 선수가 새로 이제 흥국생명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운동 스케줄이나 여러 면들에서 조금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약간의 차별이나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냈는데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저격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일단 이거는, 얘기입니다. 내부 확인된 건 사정이니까 아니고.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내부 사정이고요, 정말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김연경 선수를 저격했다라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SNS 게시물을 보고 이 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시절이죠. 중학교 시절에 이제 같은 운동 선수였던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다라는 어떤 폭로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욕설, 협박, 그다음에 금품, 갈취, 폭력, 하여튼 어떤 모든 종류의 학폭이 다 있었고 그걸 당했다는 당사자가 이 SNS 글을 보고서는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 이다영 선수가 하니까 네, 거기에 너무 열받은 버튼이 거지. 그렇죠. 눌리셔서 맞아요. 그래서 폭로글을 올렸는데 항상 올라오면 좀 진실 공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비슷한 사례를 겪은 다른 분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결국 두 선수가 이 학폭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 모두에 대해서 학폭 네.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두 선수 모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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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두 선수 모두 일단 사과글을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철없었던 뭐 철없었던이 꼭 붙는데 어쨌든 철없었던 지난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고 그리고 피해자분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뭐 아직 가진 않았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흥국생명 배구단 측은 일단 무기한 출전 정지를 내린 상태고요. 그리고 대한배구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뭐 일단 국가대표 자격은 무기한 정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벌어진 게 아니라 또 학교 이미 지나간 일, 학교에서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전에 일인데 그거를 처벌할 만한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론이 워낙 심각하고 그렇죠. 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이 두 사람이 배구를 이제 다시는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좀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요. 이게 나비효과처럼 배구의 어떤 학폭 미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 배구에서는 OK금융그룹의 신경섭, 예, 송명근하고 심경섭. 예, 송명근 선수랑 심경섭 선수도 이제 학폭을 일으켰다라는 폭로글이 이어졌고요. 삼성화재 박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학폭이 있었다라는 그런 폭로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에 사죄를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바로 인정 안 했어요. 예. 어쨌든 일단 일부 인정을 하면서 은퇴를 했고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일부 반박을 하면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하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엔 그런 일 없다라고 해가지고 진실 공방이 있었다가 이제 뒤늦게 그게 실제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면서 일을 더 키운 셈인데 이제 아예 은퇴를 해버린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박상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이제 부인하고 약간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어쨌든 그 후에 그 폭로글을 올리신 분이 14시간 동안 납치 감금돼서 맞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폭력의 정도를 묘사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좀 너무 부풀려지고 사실 무근인 점에 대해서는 그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올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때린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고등학교 때 한 번 때린 건 14시간을 감금하고 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그렇죠.
그 연예계로 번진 그렇죠. 상태입니다. 사실 연예계 학폭 그 논란은 심심치 않게 계속 있어 왔는데 맞아요. 네, 요번 일로 또 다시 좀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가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죠. 네네. 서수진 네. 씨가 어쨌든 폭로의 대상이 그렇죠. 돼서 지금 어떻게 탈퇴했나요? 아니요, 아니 아직 거기도 살짝 공방 중.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아역 배우 서신혜 씨가 있어요. 네네. 그분이 그게 아니라는 식의 뉘앙스를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그 None of 학폭- your excuse라는 말로 해가지고 뭐 언론들은 변명할 필요 없다라고 뭐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변명들 중 어느 것도 거기까지만 딱 말을 끄는 상태거든요. 네. 뭐 그래서 되게 뉘앙스 그 뉘앙스만 딱 전한 그런 상태고 서수신 씨 위에 서수진 예 여자아이들 거기 여자아이돌인가요? 여자아이들이라는 네, 아이들. 팀이죠. 네. 여자아이들 팀의 수진, 그러니까 서수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방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누구랑 때리진 않았다. 뭐 글 올린 사람은 자기가 한때 친했던 사람의 언니인데 막 크게 다투고 그 뒤로 헤어졌지만 뭐 실제 폭력이나 금품 갈취는 없었다. 뭐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 글이 또 올라오고 그 밖에도 막 스트레이키즈의 뭐 사람들 또 이런저런 뭐 배우 박혜수 씨 등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학폭 고발이 퍼지고 있는 상태고요. 박혜수 씨는 그 폭로를 한 피해자 모임이라는 분들이 허위 사실이어서 증거를 모으고 있다 약간 이런 중이라 이렇게 딱 같이 했다고 아직 넣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의혹이 있는, 논란이 네, 그냥 있다는 거. 들어왔 의혹이 나왔다. 있는 중이다. 근데 많은 이렇게 배우들과. 되니까 조병규도, 사실은 조병규 씨도 그거는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 올린 사람이 죄송하다 선처해달라 해가지고 아니, 근데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어요? 또 폭로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배구계를 시작으로 해갖고 지금 연예계도 계속 일어났던 것들이 또 막 한 방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이렇게 포털에 보면은 학폭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폭로 기사들이. 그냥 좀 정리를 합시다. 네네. 그 처음에 스포츠계에서 시작했고 그쵸. 배구계 뭐 야구계에서도 하나 쪽에 누가 그랬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농구도 있었고 하고 그 다음에 연예계 쪽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확실히 사과문을 내고 은퇴라든가 자녀경이 출전을 금지시킨 배구의 경우와 비해서 아직 연예계 쪽은 완전히 확정돼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결정나거나 그런 것은 공방 중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까요? 조금 그런 쪽으로 네. 다만 그러니까 조금 출처를 알 수 없는 뭐 그런 의혹들도 많고 그 중에는 조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것들도 꽤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소개하려는 의도도 없고 네네. 그러는 것이 방송의 의미도 아니긴 한데요. 네. 아무튼 지금 계속 하나둘씩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적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어제인가요? 어제 그제 또 축구 스타가 또 한 명 학교 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다라고 이 지금 좀 또 공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이 뭔가 이 사회에 학교 폭력에 대한 감정들이 제 일순간에 지금 함께 응집돼서 딱 터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다 터트릴 거얌 꼬얌이군요. 다 터트릴 꼬얌 이거잖아요. 네. 진짜 다 터지고 터졌어. 진짜 있거든요. 다 터지고 있어요. 네네. 여기저기. 본인 포함해서 그죠? 맞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들던가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여기저기 퍼지고 사람들이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되게 복잡한 마음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이거나 모두가 다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방관자든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한 제3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거를 몰입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연예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같은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인기와 부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 이렇게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 라는 어떤 이렇게 뭔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투영들이 학교 폭력을 통해서 막 분출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저는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조심스러워지는데 맞아요. 네, 좀 함부로 말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작두님 말대로 학폭 폭력이란 이슈를 놨을 때 자유로울 수 있나 하면은 다들 크고 작던 그게 심각하던 경미하던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엮여 그쵸. 있는 게 사실이고 맞아요. 또 시대상에 따라서 그 심각도나 그거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옛날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도 뭐 그게 뭐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요즘에는 막 이거는 진짜 심각한데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어쨌든 각자의 또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또 누군가에겐 그게 방황의 시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평생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니까 맞아요. 제가 막 특히나 그 어떤 학교 폭력이라는 말 아래 좀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 기사가 막 쏟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또 너무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움츠렸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쵸. 찬성이지만 네네. 또 그 와중에 또 거짓이 난무하고 약간 이러니까 아무튼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때요? 그 학생 시절 되돌이켜 보면은 어떤 학교 폭력, 꼭 그 물리적 폭력을 말고도 뭐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거 간접적이라든지 목격해 본 적 혹시 있으신지요? 쓰리파장님도 말했지만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학교 폭력이 되게 이제 또 다시 이제 되게 큰 대형 이슈화 되면서 옛날의 기억들이 이렇게 소환되는 이렇게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가해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도 아니었지만 특히 딱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고3 때 저희 반에 이제 좀 화보 이렇게 표지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에 대한 좀 시샘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노는 친구들이 이 친구의 책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던가 그래서 걔가 뒷자리였거든요. 키가 커서 이제 다 뒷자리여서 뭐 이렇게 뭐 책상에다 뭘 쓰고 낄낄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3이고 모두가 다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무도 이제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나고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은 이제 시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3 때 하나의 기억은 저희 반에 또 이렇게 일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반장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 그때 그 친구들끼리 안에서 이렇게 무리가 이제 생기면서 한 여자애 한 명을 때린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 여자애가 학교에 반에 남아서 나머지 일진 애들이 얘를 뭐 이렇게 처단한다. 이런 이제 소식을 이제 접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 이제 오늘 몇 시에 어디서 애들이 만나서 걔를 때리기로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알았다 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을 발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잡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막 제 옆짝이 그 일진 그룹의 한 명이었거든요. 누가 밝혔어. 그래서 혼자 막 분노해서 잡히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필통을 치더라고요. 나였거든. 그 고발자 나였거든. 네가 말했니? 내가 말했지. 내가 고발했죠. 나 이 방송 들을까 무섭다. 걔네들 다 일진이었어. 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 짝이 그 일진 무리 중에서 이제 좀 힘쓰는 애였던 거지. 그러니까 걔 이렇게 딱 이렇게 필통을 내리 찍으면서 누가 어떤 년이 꼬질렀어 이러면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데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그래서 딱 그 두 가지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도 아마 그 여자애가 괴롭힘을 당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잠시잖아요. 잠시. 또 뭐 선생님의 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또 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 것들이 학교 좀 많이 폭력에서 일어났어요. 벗어나는 길은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딴 데로 가든가. 그러게. 쓰레빠장도 뭐 예전에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뭐 되게 작은 거부터 얘기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요. 네. 어떻게 따돌려요? 그때는 이제 경미한 거여서 그때 제가 뭐 싸웠다기보다 제가 좀 일방적으로 당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자기 목소리가 되게 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러이러한 일로 억울하게 제가 나를 억울한 일에 뭐 있게 했다 막 그런 식의 얘기를 걔는 목소리가 큰 애니까 막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저는 지금도 내성적이지만 그때 좀 되게 바보 같은 그런 좀 덜 큰 약간 그런 면이 있어. 정신력이 좀 어린 약간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고 약간 이러고 있어가지고 걔의 주장만 이렇게 널리 퍼지니까 그 일이 저희 반에 다 소문이 났다고 그러나 다 애들이 알게 돼서 그 뒤로 저랑 아무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혼자 먹고 나한테 말 걸어주는 애 하나도 없고 약간 이런 시기를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네, 그 정도 있었는데
경미하다고 했는데 경미하게 느껴지지 아니 말로 하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 그랬잖아요. 혹시 지금 그 괴롭힌 사람에 대한 힌트를 준 거 아니에요? 이름이 경미라든가. 됐구나. 아니 근데 진짜 어쨌든 초 6학년 때 네, 있었던 초등학교 일인데 6학년. 경미가. 근데 셀바장님이 되게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또 되게 좀 네. 아, 근데 작전인데 신기하네요. 알겠지만 그때 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어가지고 네. 세레바장님이 그때 되게 예쁘셨어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초등학교 때 되게 예뻐가지고 너 되게 슬프다. 초등학교 때가 리즈였다니. 아니 근데 예뻐가지고 애들이 되게 좀 시기 질투를 많이 했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아니,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많긴 많았는데 심지어 내 고등학교 친구도 얘를 싫어하더라고. 난 몰랐지. 아니 근데 학교에 인기 많았던 남자애가 또 이제 쓰레빠장을 네. 좋아해가지고 그게 이제 네. 어떤 좀 시기의 대상으로 이제 그건 그죠? 맞아요. 그게 시기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네. 사실. 아무튼 그런데 그때 이제 따돌렸던 그 이유는 아니고 그 이유도 있나 아무튼 모르겠고 뭐 아무튼 그 걔랑 싸운 그것 때문에 한 2달간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랑 이제 상대를 안 하고 저를 무시를 했는데 한 2달 후에 갑자기 그 뚱뚱뚱 누가 집문을 두드려가지고 나가봤더니 네. 그때 그 학교에서 같이 제 앞에 앉고 했던 네. 애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어벙벙해서 뭐지? 또 그 네. 나갔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사과를 하면서 너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저랑 같이 싸운 애가 되게 약간 싸움딱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른 애들하고도 트러블도 많이 이렇게 맨날 싸우고 약간 이런 친구인데 걔 원래 모습이 애들이 알게 되니까 아, 얘네들이 싸운 것도 걔 그런 면 때문에 싸웠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아, 그러면 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과를 하면서 찾아왔는데 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왜 사과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사과를 해서 괜찮아라고 하긴 했는데 네. 뭐 갑자기 그 새삼스레 사과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괜찮지 않았던 거야. 진심으로 아니 모르겠어요. 진심이 아니었나 너무 보지. 어색했어요. 아 진심이 아니진 않을 거야. 걔네도 진심이겠죠.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나랑 싸웠던 애를 또 욕을 하니까 무리짓기에 어색하더라고 너무. 무리짓기의 일환이네요. 일환이었네요. 이쪽 편이었다가 그렇죠. 저쪽 편으로 가고 딱 사과가 아니네. 목적성이 있네요. 근데 저랑 싸웠던 그 친구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막 원만하게 풀려서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걔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가 2달 동안 따돌림 당했던 그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다른 반에 친한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좀 저를 다독여주고 이랬죠. 그런 일이 초등학교 때 있었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항상 있어요. 월요일 1교시는 항상 예배를 보러 모두가 이제 교회로 가는데 예배에 너무 받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 동안. 그럼 선생님이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몽둥이 들고. 근데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좀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일진 애들이 같이 그쵸.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 되게 불편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과의 동침이네. 적은 아니고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애들이잖아요. 다른 이렇게 세계. 부딪힐 세계가 일이 좀 없잖아요. 이 세계네요, 이 세계. 네, 네. 네. 그냥 사실 말도 별로 섞어본 적 없고 아 불편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데 걔네가 자기네 무리 중에 한 명을 다 같이 때리는 거예요. 한 명을. 그러면은 쓰레빠짜님은 그때 다른 한 칸에 들어가 있었고. 아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화장실 아닌데 이게 화장실 밖에 뭐 네. 세면대 있고 약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야. 저랑 제 친구랑 전 둘이었고 거기는 한 6명인가 7명인가 그랬는데 한 5이서 한 명을 때리고 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니 목격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가만히 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만 선생님 갈 때까지는 버티자 이러고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뭐 걔네끼리 무슨 다툼이 일어났는지 5명이 한 명을 약간 다구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옆에 보는 사람 있는데도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완전 모범생이고 2명에 조그맣고 이런데 걔네가 신경이나 썼겠어요. 이 체급이 완전히 다른 애들이었거든요. 발육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너무 놀라서 야 왜 그래 때리지 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무섭게 생긴 한 명이 넌 닥치고 가만히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 그런데 거기서 더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래서 눈치하다가 차라리 선생님 부를까? 그 우리도 걸리는데 약간 네, 이 얘기하다가 그 때리는 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안 가고 이렇게 뭔가 그냥 같이 노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류의 애가 아니라 원래 그냥 같이 어울리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봤는데 또 같이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도대체 저 관계 진짜 알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이게 참 네. 그러니까 그 무던히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그렇죠. 되게 술술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자세한 네, 센스 이야기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뭐 물론 저는 좀 독특하게 노는 애였으니까 괴롭힘을 뭐 이리저리 많이 받기는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직접적으로 당한 것보다도 되게 뇌리에 남는 장면이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어. 중학교 졸업식 날이면은 이제 애들 다 학교 끝나니까 와 하면서 막 밀가루 던지고 막 책 던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애들 패고 다니는 애가 시끄러워 이 새끼 하면서 그 애들 다 있는 교실 안에서 선생님 오기 전에 그 교실에서 한 명을 얼굴을 주먹으로 퍽 갈린 거야. 와. 얼굴을 얼굴을. 언제야? 언제? 중학교 졸업식 날. 중학교 졸업식 날. 하필 그 졸업식 날 다 신나고 들떠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안면을 주먹으로 팍 다른 애들 다 보는 데서 날리니까 거의 말죽거리 잔혹사 그런 느낌으로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확 그러니까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지 무섭지. 조용하라고 했잖아 이 씹새끼 하면서 얘가 막 그렇게 날뛰는데 나는 그때 막 부들부들 내가 떨리는 거야. 아니 나는 진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마지막 날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까지도 그날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그 얘기를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도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들 이렇게 졸업해서 흩어진 거 본 게 아직도까지도 그 기억이 장면에 남는 거예요. 물론 그 학생 그때 폭력 휘둘렀던 학생은 나중에 한번 또 재미있는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만 그 얘기는 뭐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니 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났다는 그 동창 이야기를 얼핏 듣기는 했는데 네네네네. 그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피카츄 알바라고 피카츄 네. 인형 들어가서 이렇게 탈 쓰는 알바 하기로 했는데 그거 인솔하시는 분이 그 사람이었어요. 와, 그렇게 또 만난 거예요? 네. 신기하네. 그래서 그때 다시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은 실패했는데 너 어떻게 그런 좋은 대학 들어갔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뭔가 그런 얘기에 동감을 해주면 안 되는데 뭔가 뿌듯한 기분, 왠지 복수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 자신이 가해를 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전혀 기억이 그 얘기 안 했죠. 없었죠. 그 얘기는 안 서로 했죠. 이제 그 얘기는 나누지 않고. 피하고. 내가 피카츄 탈을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근데 되게 영화 같다. 그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되게 영화 같네요. 되게 아니 참 아무튼 이 장면이란 게요. 네. 그게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저는 인생의 지식을 수능 지문에서 많이 배우는데 가해자는 자기가 한 일을 축소시켜서 기억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게 확대되어서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 학창 시절의 아픈 기억들은 굉장히 오래 남아요. 이번에 조금 제가 느꼈던 게 바로 터지진 않는다. 이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떤 출구가 없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외국 영화, 하이틴 영화 보면 꼭 괴롭히는 애들 한두 명은 그렇죠. 있고, 네. 일본은 절망적이야. 네, 삥 뜯는 애들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패는 애들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터진 거 최초로 돌아가 보면은 이다영 선수가 사실 스타 플레이어거든요. 네. 흥벤저스라고 불렀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돌아와서 이제 하면서 전승 우승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 전에도 이 쌍둥이라는 특이성 둘 다 예쁘고 뭐 훤칠하고 실제로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는 이재영 선수는 실제로 공격수로서 기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국대의 중심 같은 역할이었는데요. 이다영 선수도 어쩐지 쌍둥이 묻어가는 역량은 있지만 어쨌건 세터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막 나왔어요. 그랬어요? 네. 저는 잘은 몰라가지고. 인기가 되게 근데 요새 들어서 여자 배구가 워낙 인기가 많은데 그 중심에 있었죠. 그렇군요. 네, 곳곳에 나왔습니다, 진짜. 뭐 여기저기 예능 프로그램 다 네네. 나오고 심지어는 아이 컨택트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감성적인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땐 가만히 있고 왜 지금 와서 터뜨렸냐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한 행동은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괴롭힘 받으면 내가 다 터뜨릴 거야 하니까 나도 이런 말 누군가 나 괴롭힌 사람이 하는 거 들었으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때 이제 가해자도 철없다고 하지만 피해자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교 폭력으로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그 무리 안에서 어떤 학교라는 어떤 무리 안에서 있으면 이게 굉장히 모두가 당하는 평범한 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내가 되게 어떤 받아서는 안 될 어떤 폭력을 받았었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 폭력이 왜 시간이 지나고 나서나 이렇게 터지나에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 당시에 일단 탈출구가 없다는 그쵸. 것이 탈출구가 없죠, 사실.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 해결할 방법이 없죠. 뭐 맞아요. 되게 쉬운 말로 뭐 선생님이나 어른께 알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리면 일이 엄청 커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친구들은 그게 있을 때 자기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기가 미칠 것 같고 죽고 싶을 것 같을 때 겨우 엄마한테 말할까 말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말씀대로 탈출가 없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막 이렇게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인가 하면은 그것도 되게 또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어리고 애들이 진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폭력 문제들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경우도 있잖아요. 막 네. 정말 뭐 살인 미수로 가거나 그렇죠. 막 이런 애들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약간 사실 이런. 부모님들이 아주 나중에 사건이 다 그냥 진짜 아이가 정말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나중에 부모님들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그때 되는 알게 경우들이 되는. 실제로도 일어나고 영화로도 되게 네.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자살하고 나서 유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 스포츠계도 그 최숙현 선수 뭐 네. 물론 부모님이 알고 있어서 뭐 법정 네. 공방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더 심각성은 그런 식으로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 탈출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해도 해결책을 아무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절망감까지 이게 참 피해자들을 이렇게 몰아넣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 그 청소년 친구들을 한 2년 전인가 이런 비슷한 주제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아이들은 지금 그 학교라는 곳에 지금 당사자로 있으니까 정말 공감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 친구 같은 경우가 이게 외모로 이렇게 상당히 막 비하를 당하고 막 이런 경우를 이제 겪으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결책은 교육부다 뭐 이런데 뭐 선생님한테 알려라, 부모님에게 알려라 하지만 자기는 이제 글을 찾다가 어떤 글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다 하면서 그냥 증거를 수집한다. 나중에 형사 고발한다. 그리고 합의란 절대 없다라는 어떤 이 마지막 전제를 딱 깔아놓고 딱 요거 두 가지를 하는 거를 자기는 그거야말로 해결책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분명히 뭐 우리가 아예 그냥 이걸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을 당장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을 텐데 실제 그 학교에 있는 당사자 애들이 굉장히 이런 절망감을 느낀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스포츠계는 특히나 더 우리나라처럼 또 선후배 관계에 대한 뭐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있고 기숙사 합숙 등등을 통해 가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화장실 뒤로 불러놔서 조인트를 까듯이 어떻게든 안 들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힐 방법들이 이게 개발이 계속되고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면서 터져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정말 큰일이다. 이거 해결 방안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조금 그런 생각이 먼저 좀 갑갑함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일 터지고 나서 뭐 그 SNS 같은데 네. 보면은 학창시 할 때 그런 괴롭힘을 당해서 그때 증거도 막 열심히 수집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무슨 뭐 아이들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잘 되기만을 그때 터뜨려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걔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얘가 또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근데 그걸 보고서는 정말 뭐라 해야지
오히려 안타깝다 해야 내가 터트릴 그 기회조차 없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쓴 글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그 쓰레빠짱님하고 그 쓰레빠짱님이 말씀하신 의도랑 비슷한 이제 내용을 봤는데 가해자가 차라리 유명해지면 이거 내가 터트려갖고 정말 통쾌한 복수라도 할 텐데. 그렇지, 정점에 일대 떨어뜨리는 약간 그런. 근데 가해자를 내가 누구라고 밝혀도 어떤 이렇게 나의 어떤 통쾌함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가해자를 아무도 모르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가해자가 유명해져서 이렇게 빵 터트리니까 마음은 후련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뭐 증거를 수집하고 그럴 수 있는 게 극히 또 일부의 얘기 맞아요. 아닌가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많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암암리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숙사에서 거의 왕처럼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고 기숙사 전체가 뭐 혼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결국은 그쪽이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좀 노터치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계속 사겨만 왔던 게 이제 터지니까 같은 다른 사람들이 또 맞다, 그런 일 있었다, 그쪽 배구 권력이 막강해가지고 뭐 그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이 모여가지고 이제 끌어내리게 된 셈인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학교 폭력들은 굉장히 암암리에, 그리고 피해는 굉장히 크게 계속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예전 학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는데 그냥 그 이유를 몰랐는데 어쨌건 언제 지나가서 자기가 꼭 학교 가면 투명인간 같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되게 잘 지내고 소위 말하는 인싸 친구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거기 학교가 문제였다, 얘하고 안 맞는 곳이었다인데,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쪽 지역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그때 자기 같은 반이었던 애들을 만날까 봐서. 저는 그때 기억을 캐내기는 싫어서 묻지는 못하죠. 묻지는 못하는데 부모로서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몰랐구나.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겪었고 뭐 저의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진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아까 전에 학교 폭력에 대한 뭐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때 그 고등학생 한 3-4명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애들이 모두가 다 그 방관자로서의 그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트라우마예요. 보고만 있었다는. 그렇죠. 무력감. 혹은 맞아, 무력감. 또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약간의 동조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마음에 남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전에 뭐 형사고발 이야기도 했는데 어차피 그 또 가해자도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뭐 강제 전학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사실 큰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없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반대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철없는 시절에 진짜 모르고 한 행동 아니냐, 그거를 이제 영원히 족쇄를 채워가지고 자신의 실력으로, 예를 들어 스포츠면 스포츠, 뭐 춤이면 춤,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족쇄로 삼아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에 뭐 철없는 네네. 시절에 뭐 생각 없이 약간 이런 말로 과거의 행동을 되게 가볍게 그 무게를 좀 줄여주고 싶지는 않고요. 네, 과거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그 자기는 뭐 생각 없이 했는지 뭐 어쨌는지 뭐 모르겠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인격이 바뀌고 뭔가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배구를 그만둔 케이스였고 이번에도.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고 그걸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철없는 시절에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만드는 거는 반대인데 그거랑 별개로 뭐 영구 제명이라던가 약간 이런 걸로 아예 그 이후의 인생을 아예 못 살게 만드는 약간 그런 어떤 보복적인 조치? 이거는 또 맞나? 라는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물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그 두 선수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예,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의 시간? 약간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과열된 상태에서 아 이제 못하게 해버려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충분한 처벌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뭐 그게 뭐 충분하다는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약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자기 인생을 살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긴 드는데 이 직업의 특성상 배구 선수도 운동 선수도 그렇지만 뭐 연예인도 그렇고 어떤 대중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중의 관심과 사랑과 약간 이런 응원과 성원과 약간 이런 것을 받아서 말씀대로 일반인이 그 짧은 단기간 내에 좀 모을 수 없는 그 막대한 돈과 그렇죠. 약간 이런 성공과 어린 나이에 약간 이런 거를 얻으니까 그런 직업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계속 TV에 나와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또 사람들에게 또 응원을 받고 약간 이런 게 싫은 거지. 그래서 뭐 못하게 하자 이제는 아예 학폭의 어떤 그 경력이 있는 선수는 아예 뭐 프로 입단을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대책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직업 특성상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진짜로 그 아예 그 인생의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싹을 잘라버리는 게 또 맞나 약간 저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회에서는 막 술 취해가지고 싸움 벌여가지고 상대한테 막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뭐 깽값 물어준다. 그래서 네. 물어주고 나서 이제 합의를 보고 나서는 또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를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학폭에 대한 것만큼은 사실 우리 대중으로서 대중 TV에 나오는 프로 선수들이랑 연예인들을 학폭을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서는 사실 더 이상 좋아해 주기가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까지 제한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저도 조금 들기는 해서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우선은 청소년기에 특히 있었던 거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인격 살인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인격이 형성될 즈음에 이런 이제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그 다음에 인생에도 10년, 20년, 30년을 사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이제 용서라는 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그 가해자도 청소년이었고 그러면은 정말 이게 어떤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서를 진짜 진정으로 구하는 방법도 정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피해자가 원하는 것도 결국에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너가 또 대중들의 이런 인기에 영입해서 또 하찮은 사과를 할 바에는 그냥 활동하지 마. 그냥 내 눈에서 사라져.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배구 선수나 연예인들이나 사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이제 뭐 영구제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큰 인물들 아니에요. 사실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과거에 대한 좀 진정한 사과 없이 계속 된다면 저는 왜 꼭 굳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TV에서 보고 응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의문감은 계속 들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은 좀 그 학교 폭력을 그릴 때 저는 이제 이제는 많은 이제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폭력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가해자들을 미화하는 약간 그런 식의 미디어 콘텐츠들이 좀 많았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종종 하긴 했는데 왜 가해자는 이름이 없는데 피해자는 왕따, 은따의 이름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사실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편에 우리 동조를 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았나. 그 문화를 만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게 또 가해자의 개인의 문제인가에 대한 좀 진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그 MC 대성님이 말씀하신 중학교 졸업식 날 그 진짜 뭐 쌍욕을 하던 그 친구가
참 그 가해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거긴 한데 저도 그런 가해자의 그 청소년들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또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통 가정폭력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특히 졸업식 날 이 친구가 왜 폭발했을까? 정말 폭력은 정말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분명히 엄청난 뭐 집안에나 이런 일들이 겪은 후에 그 졸업식에 모두가 행복해하는 졸업식이 정말 나는 미친 듯이 분노스러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그 폭력성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게 진짜 학교, 가정, 이게 막 이 사회 이게 막 다 연결된 게 사실 그 가해자의 또 폭력이 투영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 때는 물론 성인 때서는 절대 이게 뭐 성인은 정당화되고 깜빵 가는 그렇죠. 거고. 용납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 참 청소년들이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렇죠. 쉽지 문제예요. 않아요. 그 가해자력에서 이 진짜 인간 말종 놈들 해가지고 그냥 다 싸잡아서 야 얼굴 가해자 서사 따위 알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쳐넣고 약간 그쵸. 그러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들이 그 10대고 아직 덜 컸고 약간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상당수는 아마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또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경우가 배구 선수가 모르겠다. 근데 그렇지는 어쨌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이 케이스 안 케이스에 그래요. 적용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그럴 수 좀 있다는 그런 거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 생활 수준이 좀 어렵고 약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중에 대다수가 약간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이나 어떤 인식 같은 게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진짜 맞아요. 근데 우리도 조심스럽잖아요. 네. 폭력이라는 게 정말 절대 정당화되면 안 되고 안 또 되고. 특히 막 스포츠, 이 군대 같은 데는 조직적인 문화가 그거를 용납하게 하게 만드는 문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배구 이다영, 이재영 이분들의 일탈이 아니라 이분 말고도 쭉 있었던 어떤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막 운동계의 전통 같이 막 선배가 막 후배들을 막 이렇게 막 근데 후려쳐. 그 위로도 올라가야죠.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대물림 되고 있는 환경에서 유난히 얘가 더 때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얘네만의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뭐 나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환경을 바꿔보자 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스포츠계에서 지금 학교 폭력의 그 학폭위에 이제 됐던 그런 기록이 있다면 아예 프로 선수로 진출하는 것 자체를 이제 그쵸. 사전 차단하는 정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진학을 할 때 프로로 입단할 때 그 정보들을 다 조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고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하지만 낙인의 이름도 필요하긴 한데 또 이게 또 단순히 그것만 한다고 해서 또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특히 그 예전에 가해가지고 뭐 소년 보호 시설 이런 쪽 청소년들하고 같이 작업을 좀 해보셔가지고 또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뭐 어쨌건 예전에 어떤 식의 범죄를 저질렀건 간에 얘네들이 뭐 개과천선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좀 잘 되기를 빌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웃긴 게 개과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반복되고 그런 분위기가 개과천선이 진짜 있긴 있어요. 가능하려면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사랑을 주는 어떤 존재가 옆에 그렇죠. 붙어서 그러니까 몇십 년을 그만큼 막 쏟아붓고 그래야 맞아. 개과천선 할까 말까인데 그런 친구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단체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또 세력이 형성하고 그렇죠. 또 뭐 또 폭력을 휘두르고 약간 이런 반복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스포츠계도 그 가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집단의 어떤 그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뭐 성적 제일주의 지상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 사실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가 되게 이렇게 응집돼서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 아이들이 느끼는 학교 폭력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에 진짜 다니면 잠깐 왔다 가지만 아이들은 주구장창 있잖아요. 그 얘네들 3년 동안 어떻게든 만날 거야. 지금은 이제 반수도 적어서 1년 올라가도 얘랑 나랑 같은 반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렇죠. 거기에다 또 선생님들은 또 성적이 또 우수하면 그냥 또 가해자여도 패스해주는 경향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만간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잖아요. 고교 학점제가 의도치 않게 학교 폭력을 줄이는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좁은 교실에서 나가서 좀 개방이 되니까
그리고 서로의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도 되게 옅어지고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대신에 그런 관계도 좀 줄고 그렇죠. 좋은 말로 유대감인데 나쁜 말로는 이제 딱 찍혀서 3년 내내 괴롭힘을 당할 그런 확률이 이제 적어지진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해보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결국 우리가 이번에 진짜 학폭을 저질렀던 몇몇 선수들을 퇴출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하 정의의 승리다 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 그 원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어떤 반면 효과랄까? 학폭을 저지르려다가도 내 인생 말아먹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그랬으면 할 좋겠어요. 그런 정말. 그러나 또 이쪽 또 뭐냐 스포츠라든가 그런 쪽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무차별 폭로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증거라고 올리는 것도 사실 같은 학교였다는 증거가 대부분이거든요. 같이 졸업 사진이라든가 뭐 그런 졸업 앨범 인증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랬고 저랬고 그랬다는데 사실상 이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증명이 불가능한 거라서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는 이미 거짓 폭로인 게 밝혀진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터져 나온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거짓된 폭로가 용기를 낸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고한 어떤 피해자? 그런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서 또 인생을 망치고 이런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쓰레빠장님의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중립기어 박는다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아, 네, 중립기어요. 양쪽에서의 이런 막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여기서 내가 쉽게 아니래 아직은 이랬는데 모르니까. 아니야 여기서 합의했대. 그래서 막 아니래 했대. 근데 또 다시 막 폭로글이 또 나오고 뭐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누가 맞고 틀리냐. 또 중요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저희 이번 기회에 저는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지금 막 정부도 막 실태 조사하고 막 뭐 맨날 실태 조사는 매년 해요. 매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나 아무튼 실태 조사하고 뭐 지금 뭐 스포츠 관련해서는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점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가해자든 뭐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너무너무 기본적인 이런 전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허위글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폭력이니까 폭력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2020년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확 줄었습니다. 폭력을 경험해 본 학생의 수가요. 다만 그 원인이 코로나에 있다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사이버 폭력으로 옮겨갔다는. 그러니까요. 사이버로 더 음지로 네. 네, 옮겨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 역시 딱 눈에 보이는 해결책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 모두 듣는 어느 사람에게나 직간접적으로 학교 폭력이 결코 남의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아이들, 그리고 주변에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 있지 않나 잘 돌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점차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조금씩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 제 생각 정도가 되겠네요. 네, 아싸라비아 오늘 스포츠계부터 시작된 학폭 사태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AS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